반갑습니다. 키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은 정다각형 그리기, 호 그리기, 타원 그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명령어들은 매일 쓰는 명령어는 아닌데요.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쓰이게 되는 명령어라서 꼭 알아두셔야 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 도면을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제 도면이 오늘 해결해야 될 도면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오각형, 팔각형, 정삼각형. 자, 이렇게 정다각형들 같은 경우는 뭐 라인과 각도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는 있으나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고 좀 어렵고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명령어로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호 그리기를 배우는데 호 그리기는 이런 거. 그러니까 서클입니다. 서클. 서클은 서클인데 서클의 극히 일부, 즉 원의 일부를 빠르게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매번 원을 그리고 선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낼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오늘 배우는 명령어로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이런 명령어를 오늘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게 이제 타원이죠. 타원. 타원은 이제 반지름 하나의 조합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반지름이 변하는 조합체죠. 그래서 하나의 반지름으로 정의할 수 없고 이렇게 길이로서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각형을 먼저 좀 배워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읍시다. 가로가 125에 세로가 75가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잘 활용해서 따라오십시오. 가로가 125, 세로가 75가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REC 엔터 한 점 클릭 골뱅이 125,75. 자, L 엔터 삼각형 클릭 삼각형 클릭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삼각형 클릭 삼각형 클릭 종료. 자, 여기서 이제 다각형 그리기부터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다각형 그리기 첫 번째 방법인데요. 총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에 접하는 정다각형. 즉, 원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원의 안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거냐, 바깥쪽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릴 거냐, 이 방법을 쓸 거다. 자, 지금 도면을 보니까 반지름이 12로 주어졌습니다. 12. 지름이 24니까. 자, C 엔터 중심 꼭지점 클릭했고요. 12 엔터. 자, 이렇게 일단은 12짜리 원 그렸는데 지금 이 오각형은요. 이 12짜리 원의 바깥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폴리곤의 단축키 POL 엔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각형인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오각형이면 O 엔터를 하면 된다. 삼각형이면 3 엔터를 하면 되고요. 갑니다. POL 엔터, O 엔터. 그리고 중심을 클릭하래요. 중심 클릭. 자, 중심 클릭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I냐 C냐. I는 내접해야 되는 경우 입력하고 C는 외접하는 경우. 예. 근데 지금 오각형이 어떻게 있어야 되랬어요? 외접, 바깥쪽으로 접해야 됐거든요. 바깥쪽으로. 그죠? 따라서 C가 되겠죠. 자, C 엔터. 그리고 마지막은 반지름을 입력해라. 반지름이 12였나요? 12 엔터. 이렇게 했더니 지가 알아서 12짜리 원에 외접하는 오각형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접한 오각형이었다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ESC하고 POL 엔터 오각형이니까 O 엔터. 그 다음에 중심 클릭. 여기서 I냐 C냐? 이번에는 I 엔터를 해야겠죠. I 엔터 그리고 반지름 12 엔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접하는 오각형도 그릴 수가 있겠다. 반지름은 똑같지만 I냐 C냐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은 내접한 건 지우겠습니다. 자, 도면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가장 가운데 원이 하나 있네요. 이 원의 크기는 반지름이 23입니다.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래요. 가볼게요. 자, 반지름 23짜리 그리겠습니다. C 엔터 중심 클릭 23 엔터 하고요. 자, 명령어 들어갑니다. POL 엔터. 자, 삼각형이니까 3 엔터. 그리고 중심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 여기서 I입니까 C입니까?
원의 안쪽에 있었으니까 I 엔터. 그리고 나서 반지름 몇이라고요? 조금 전에 반지름 몇이라고요? 23이었죠. 23 엔터 하면 됩니다. 23 엔터 이렇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안쪽에 접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 뭐 이 방법을 하면 되겠는데 나는 역삼각형을 만들기 원한대요. 23에 내접하는 건 맞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을 원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을 입력하면요. 다각형들은 항상 똑바로 세워져 버려요. 마지막에 반지름 입력 엔터하는 순간 지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똑바로 세워집니다. 항상. 다각형은요.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 회전하기 RO 엔터, 물체 삼각형 선택 엔터, 고정점은 가운데 클릭하고 180 엔터 해서 회전시키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처음에 이 삼각형 또는 오각형 그릴 때 처음부터 저희가 거꾸로 되는 형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있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놓기를 반지름 입력 대신에 원의 4분점을 클릭해도 됩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POL 엔터, 삼각형이니까 3 엔터, 그리고 중심 클릭, 여기서 I 엔터.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반지름 23을 쓰려고 봤는데 반지름 쓰는 거 대신에 직접 마우스로 동쪽 4분점, 북쪽, 서쪽, 남쪽. 남쪽 4분점에 가서 클릭을 하면은 거꾸로 생기네요. 남쪽 다이아몬드에 클릭하는 순간 역삼각형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오각형 외접하는 오각형 그려볼게요. 거꾸로. 자, POL 엔터, O 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C 엔터. 그리고 얘는 북쪽 다이아몬드에 가서 클릭했더니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오각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다각형 그리기 첫 번째를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정다각형의 그 원이 없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도면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각형인데 팔각형은 몇 자리 원에 접혀 있는지 안 나왔죠. 그렇죠? 안 나왔죠. 근데 단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해볼게요. 자, 명령어는 똑같아요. POL 엔터 하고 나서 몇 각형인지 입력하고 엔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POL 엔터 그리고 팔각형이니까 8 엔터. 자, 여기서 중심 클릭이 안 되죠. 왜? 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심 클릭 대신에 엣지, 모서리에 E 엔터를 해라. 자, E 엔터를 했으면은 선을 그리듯이 한 점을 찍고 방향 맞추고 11 엔터 하면 끝나요. 얘가 지금 11이었죠. 제가 그리기는 이제 한 점을 여기다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10일이다라고 11 엔터를 한 거거든. 근데 정다각형 그렇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1이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11, 11, 11, 11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1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POL 엔터 8 엔터 여기서 알파벳 E 엔터 하고 한 점을 클릭한 다음 방향 맞추고 원하는 길이 11 엔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한 편의 길이로 그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리가 돼야 돼요. 폴리곤을 그리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알려줄 때 접하는 원을 그려서 반지름을 또는 지름을 부여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줘야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 여러분. 자, 육각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더 가정할까? 육각형인데 뭐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할까요? 그리고 치수가 이렇게 주어졌더라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원이 없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것도 아니야. 한 변의 길이면 이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이게 주어진 게 아니라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로 주어졌어요.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게 뭐지? 이거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지? 원이 있었으면 원에 접하게끔 그리면 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이 없다고는 했는데 가상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음? 그러네. 그러네. 아, 60짜리 원의 바깥쪽에 접하는 육각형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치수를 딱 보고. 만약에 육각형인데 치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치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조금 전에는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원이 이렇게 안쪽에 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C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치수가 이렇게 꼭지점에서 주어진 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지나치는 원이다. 그러니 얘는 I, 안쪽에 접하는 육각형이다. 얘는 그죠? 바깥쪽에 접하는 육각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즉 원이 있어야만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치수만 봐도 가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에 접하는 원이 육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반지름 얘는 25짜리 반지름의 원에 내접하고 얘는 반지름 30짜리에 외접하는 육각형을 그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폴리곤 두 가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해결이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 호 그리기를 배운 다음에 이제 갖다 놓을 겁니다. 예, 그려놓긴 했죠, 여기다가.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얘는 이제 원상복귀 좀 시킬까요? 요거 지우고 다시 원상복귀 좀 시키자. POL 엔터, 오각형 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C 엔터. 그 다음에 반지름 몇이었더라? 12죠? 12. 자, 그 다음에 미로 할게요. MI 엔터, 요 두 개 선택 엔터. 얘가 1이 오려면은 중간 찍고 세로로 한 점 더 찍고 엔터. 자, 카피 CO 엔터. 요거 두 개 선택, 요거 두 개 선택하고 엔터. 요 중심을 찍어서 그 밑에 중심에다가 클릭으로 갖고 내려옵니다. ESC 종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POL 엔터, 삼각형 엔터, 중심 클릭하고 I 엔터, 그리고 23 엔터로 삼각형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성공했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안쪽에, 삼각형 안쪽에 이렇게 세 선에 접하는 원이 있네요. 이건 반지름이 없어. 이거 어떻게 했더라, 우리? 세 선에 접하는 그 원이면은, 세 선에 접하는 원이면은 이제 홈 버튼에 들어가서 여기 원에 들어가야겠죠? 원에 들어가서 접선 클릭을 하고요. 자, 선 3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복습이죠. 자, 드디어 호 그리기 넘어갑니다. 호 그리기 잘 보니까 오각형의 꼭지점에서 여기 오각형의 꼭지점을 양 끝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지름이 150으로 줬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호 그리기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 그리기는 저희가 이제 그 방법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호 그리기가 있고 호 그리기 화살표를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엄청 많아요, 방법이. 근데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요 한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구나. 한 세 가지만 알아둬도 충분히 나머지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괜히 8개를 다 알려드렸더니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정작 또 사용이 많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걸 다 떠나서 이 8가지 중에서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세 가지만 알려드려도 이 회사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경험해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 대표되는 거 세 가지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양 끝점을 알면서 반지름이 있는 경우, 이게 가장 사용을 많이 해요. 양 끝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지름이 주어져야 돼요. 반지름이 없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죠. 이 호는 양 끝점이 있어요. 요 점이랑 요 점이 양 끝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반지름이 150이라 주어졌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얘는 뭐냐면은 양 끝점은 있습니다. 요 점이랑 요 점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반지름이 없어요. 요게 위에랑 다른 원이거든요. 크기가 크게 다릅니다. 얘랑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명령어는 아크입니다. 아크인데 단축키가 A 엔터예요. 자, A 엔터 한 다음에 시작점을 먼저 양 끝점 중에서 어느 점을 시작점을 찍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데, 시작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호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호가 자, 위쪽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제가 A 엔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점을
요 점을 찍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 요 방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생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시작점을 여길 찍는 분들은 반시계 방향이면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아래로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정답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자, 갑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그리고 저 F12번 끄고 작업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F12번 뭔지 아시죠? F12번 요 십자커서에 창 같은 거 따라다니는 거 그거 계속 끄고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그거 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호그리기 할 때는 더더군다나 끄셔야 돼요. 걔를 켜놓으시면 더 안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A 엔터. 자, 시작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시작점이 돼야 돼. 여기 꼭지점 클릭. 자, 그래놓고 끝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알파벳 E 엔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점을 찍어주세요. 클릭. 예. 그리고 마지막은 R 엔터를 먼저 하시고 R 엔터를 했으면 반지름을 쓰겠다는 소리야. 자, 반지름은 150 엔터. 이렇게 해서 호가 만들어집니다. 150. 근데 이제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자, A 엔터 한 다음에 시작점을 이제 여기를 먼저 찍으신 분들 여기 클릭. 그리고 알파벳 E 엔터 한 다음에 여기를 끝점을 찍고 마지막 R 엔터 하고 나서 150 엔터 하면은 반대로 생겨요. 이렇게. 예. 조심해야겠죠. 그죠? 다시 한번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150 엔터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끝점이 여기랑 반지름 100. 자, 1번이 끝점일까요? 2번이 끝점일까요? 정답은 1번이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겠죠. 그죠? 자, 갑니다. A 엔터 시작점 클릭. E 엔터 끝점 클릭. R 엔터 100 엔터. 반지름 100입니다. 100. 그럼 이제 반대쪽 여기는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A 엔터 시작점이 위 클릭. E 엔터 끝점은 아래 클릭. R 엔터 100 엔터. 이렇게 해서 양 끝점과 반지름을 알고 있는 경우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호그리기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호그리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 점을 이용하는 방법. 자, 반지름 대신에 반지름 몰라요. 반지름은 모르고 대신에 높이를 알고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야. 시작점은 얘를 뭐 시작과 끝이 여기라고 보면은 반지름은 모르는 대신에 얘를 기준으로 그 높이를 알고 있는 경우야. 요 점이 높이가 됩니다. 요 점. 이 높이를 알고 있는 경우 요 세 점을 통과하는 호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반지름 모릅니다. 얘를 보시면은 요거. 얘는 요 점을 알고 있어요. 높이를 알고 있는 거야. 양 끝을 기준으로 요 높이를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점을 알고 있는 경우만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되겠다. 방법은 더 편해요. 얘는 우리 첫 번째 방법은 막 중간에 뭐 E도 들어가고 뭐 R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A 엔터 한 다음에 시작점 클릭, 중간점 클릭, 끝점 클릭하면은 내가 클릭한 세 점을 통과해 버려요. 그냥 바로. 방향도 상관없어요. 시작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우고 해볼까요? A 엔터 시작점 클릭, 중간점 클릭, 끝점 클릭. 방법적인 건 상당히 편합니다. 두 번째가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반지름이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반지름 대신에 포인트를 중요시할 때는 얘를 쓰되 반지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반지름을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을 해야겠죠. 정확한 반지름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점을 통과하는, 그렇죠? 세 점을 통과하는 호를 그려봤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면 사실 웬만한 호는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은,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게 새로 나온 기능인데, 예전 버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2020 버전부터는 새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 버전 언저리에서. 예.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호그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사실 나머지 건 알 필요가 없고, 지금 배웠던 두 가지로 앵간한 건 다 해결이 되니까. 자, 해서 호그릭에 들어가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요거는 좀 알아두면 나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연속, 요게 이제 새로운 기능인데, 자, 이 연속이란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그렸던 호에 연속적으로 이제 좀 부드럽게 그려야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때 좀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연속을 탁 클릭하면은요, 제가 마지막에 그렸던 호를 기점으로 호가 뻗어나와요. 근데 뻗어나올 때 어떻게 뻗어나오냐면은 좀 부드럽게 뻗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뻗어나오죠. 이렇게. 예. 보이나요? 이렇게. 괜찮나요? 컨트롤을 누르고 있고 컨트롤 누르면은 컨트롤 누르면 방향도 바뀌어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있으면은 방향이 바뀝니다. 예. 한 번 더 컨트롤 누르면은 떴다가 다시 한번 컨트롤 누르면은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약간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때 좀 쓰이면 좋다는 느낌.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려진 호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서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 엔터 여기 시작점 클릭, E 엔터 여기 끝점 클릭, 그리고 R 엔터, 100 엔터. 얘를 그렸잖아요. 그리자마자 여기 연속을 클릭하면은 얘한테 이어서 이렇게 요 반대쪽 꼭지점 클릭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한테서부터 부드럽게 곡선이 이어서 여기까지 도달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것도 뭐 이게 많이 쓰인다 보기는 힘들어도 약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 특정 곡선에 부드럽게 이어서 그려야 되는 경우에는 좀 쓰임새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호 그리기 대표되는 거 세 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 타원 그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원 그리기는요. 요 바깥에다가 라인으로 100짜리 수평선 하나 그려볼까요? 자, 100짜리 수평선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라인으로요. 중간 세모에서 위로 10mm 엔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냥 복습 한번 해볼까? 요 10mm 선을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10mm를 늘리고 싶거든요. 명령은 뭐가 있었지? len de 10 len 엔터 de 엔터 10 엔터 한 다음에 약간 아래쪽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로 10mm가 늘어난다는 거 기억나시죠? 복습이죠. len 엔터 de 엔터 10mm 엔터 그리고 요 선에서 약간 아래쪽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로 10mm가 길어집니다. ESC 종료. 자, 여기에다가 이제 타원을 그려볼 거예요.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통과하는 타원을 그려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타원은 반지름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원은 곡선이라서 반지름이 무수히 많아요. 변화하는 반지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해서 이렇게 보통 길이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긴 쪽의 길이와 짧은 쪽의 길이가 몇이냐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자, 타원 그리기 명령어가 엘립스 EL 엔터가 됩니다. 자, EL 엔터 그리고 양 끝점을 클릭하래요. 여기 끝점, 여기 끝점 클릭 그리고 절반의 폭을 입력해라. 폭이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을 기준으로 양 끝점이 여기라고 하면 폭은 요게 폭이 되는 거죠. 절반의 폭이면 요게 절반의 폭이죠. 이게 몇 밀이었죠? 10mm였어요. 따라서 10 엔터. 그러면 거기에 딱 맞는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EL 엔터 양 끝점을 여기와 여기로 클릭 10mm 엔터 이런 식으로. 자, 지우시고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EL 엔터 양 끝점을 여기랑 여기로 찍어 볼게요. 여기를 양 끝으로 본다고 하면은 절반의 폭은 얘가 절반의 폭이 되겠죠. 이거 몇이었어요? 50이죠. 이게 100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50 엔터. 이런 식이죠. 다시 한번 EL 엔터 양 끝점 클릭하고 50 엔터. 이런 식이죠. 자, 그 절반의 폭을 입력할 때는요. 절반의 폭 입력해도 되지만 또는 그 지점을 직접적으로 클릭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EL 엔터를 한 다음에 양 끝점을 클릭했죠. 자, 그럼 10mm 엔터 해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 10mm가 해당되는 점, 그 점에다가 클릭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세 점이죠, 세 점.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EL 엔터 요 점과 요 점을 양 끝으로 잡았으면 절반의 폭이 되는 지점은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을 클릭하면 되겠다.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또는 클릭해도 된다. 요게 첫 번째 타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원 그리기 두 번째 방법은요. 자, EL 엔터 C 엔터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중심을 먼저 지정하겠다는 신호예요. EL 엔터 C 엔터. 그래서 중심을 먼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중심을 기점으로 가로 방향의 한쪽 끝 그리고 세로 방향의 한쪽 끝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가로 방향의 한쪽 끝 클릭, 세로 방향의 한쪽 끝 클릭. 예, 처음에는 중심을 1번으로 찍어주시고 두 번째는 가로 방향의 끝, 세 번째는 세로 방향의 끝 이렇게 세 점을 찍어주면 세 점을 통과하는 타원이 된다. 세 점을 통과한다고 보면 힘들겠구나. 1번은 중심이니까, 그죠? 2번과 3번을 통과하는 타원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심은 반드시 먼저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2번을 여기를 먼저 찍고 3번을 이쪽으로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긴 쪽과 짧은 쪽은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바꿔볼까요? EL 엔터, C 엔터. 중심을 찍고,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을 나중에 찍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중심은 반드시 먼저 찍어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타원의 중심과 긴 쪽의 한쪽 끝과 짧은 쪽의 한쪽 끝을 알고 있을 경우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CAD 실무 능력 평가라고 해서 우리 그 KPC 자격이라는 한국 생산성 본부 아마 ITQ, GTQ 시험 보시는 주관처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시행하는 CAD 실무 능력 평가 시험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희 영상 중에서 이제 그 저희 카페라든가 블로그에 오시면은 그 CAT 자격 시험 그 프리 영상도 많거든요. 예, 정보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예, 그거 좀 하실 때 필수로 알아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요놈입니다. 뭐 실무적에서는 얘가 많이 쓰이겠냐마는 뭐 쓰일 수도 있죠. 제가 뭐 모든 분야를 다 접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필수로 알아야 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타원 그리기까지 배웠고요. 자, 이거 나머지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지우고 여기는 이제 타원으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여기 요 타원으로 한번 쭉 먼저 해볼까요? 여기 갈게요. 2에 엔터를 해서 양끝이 요점이랑 요점 양끝을 요점이랑 요점으로 찍었고요. 네, 절반의 폭이면 18의 절반이니까 9가 되겠죠. 9. 9 엔터. 얘는 이제 그 9에 해당되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절반의 폭 9 엔터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미러로 반대편 만들어도 되고 또는 뭐 연습이니까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EL 엔터를 해서 양 끝점이 요점 클릭, 저기 위에 대각선 클릭, 그리고 9 엔터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제 복습인데. 지금 보니까 반지름이 없어요. 근데 요점이랑 요점을 알고 있잖아. C 엔터를 하고 EP 엔터 하면 되겠다. 두 점을 지나는 원. 가볼까요? C 엔터, EP 엔터. 그래서 요 점 클릭, 요 밑에 점 클릭. 이렇게 해서 C 엔터, EP 엔터로 요 점과 요 점을 클릭했습니다. 얘네는 어떻게 할까요? 요 선에 접하고 요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래요. 5.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5잖아. 그러면 C 엔터, T 엔터가 되겠네요. 그죠? 갑니다. C 엔터, T 엔터. 접하는 원 클릭, 접하는 선 클릭, 5 엔터. 자, 왼쪽도 C 엔터, T 엔터. 접하는 선 클릭, 접하는 선 클릭, 5 엔터. 이렇게 해서 접하는 원을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요 타원 두 개랑 여기 C 엔터, EP 엔터로 그린 원, 요 세 개는 미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ESC 한번 하고, MI 엔터 물체는 타원 두 개와 가운데 원까지 선택하고 엔터. 자, 얘가 밑으로 오려면은, 얘가 밑으로 이렇게 오려면은 중간에서 가로로 이렇게 접어야겠죠. 두 점을. 그죠? 자, 중간에서 가로로 두 점을 찍고, 엔터. 이런 식으로. 요 가로 선상 아무데나 두 점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찍든 선상 아무데나 두 점을 찍고 엔터입니다. 자, 이제 미러는 뭐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자, 아까 전에 저희 이거 팔각형 하나 그려놨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진 팔각형. POL 엔터, 팔각형 엔터, 모서리 E 엔터, 한 점 클릭, 방향 맞추고 11 엔터. 그래서 이동하기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요놈의 중심을 클릭해서 여기 세모한테 클릭. 요렇게 해서 갖다 놓으면 끝나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폴리곤부터 아크, 그리고 엘립스까지 세 가지를 배워봤고, 이 이후에 이제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